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딱 2주 남았어요. 선물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요새는 누가 일일이 그런 거 다 챙기냐 하면서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재미죠. 저는 선물 받는 거 물론 좋아하지만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가족들은 당연히 늘 챙기고요. 가게에 일하는 외국 아이들, 가게 매니저님, 또 가까운 친구들, 아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큰 건 아니지만 전 아들의 스쿨버스 운전사분께도 쿠키 박스라도 꼭 선물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손수 만든 화장품이었답니다. 건조한 제 피부에 딱 맞는 나이트크림인데 너무 예쁘신 지인분께서 손수 직접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 오랫동안 쓰고 계신 거라고 하니 더 마음에 들고 왠지 더 믿음이 갔죠? 그분이 50대 후반이신데도 아주 고우시고 피부도 좋으시거든요. 우리 여자들은 피부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쵸? 그러니 화장품 선택에 있어 더 까다로울 수밖에요. 특히나 우리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름에 뭐가 좋다더라, 탄력엔 뭐가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 뜨여서 낼름 가서 좋다는 화장품을 사서 쓰기도 하고요. 천연 재료를 사용해 어떻게 천연 팩을 하면 탱탱해진다 라고 하면 바로 실천에 옮길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더 피부에 신경을 쓰게 돼요. 피부에 조금이라도 나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다 하면 절대 그 브랜드는 쳐다도 안 보고, 어떠한 성분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화장품을 살 때 꼼꼼히 성분표를 들여다보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손수 만드신 거라면 나쁜 건 하나도 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에 화려한 용기나 포장이 아닌 작고 수수한 화장품 하나가 그렇게 귀해 보이더라고요. 또 화장품의 냄새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대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꼬리꼬리한 냄새 같기도 하고요. 시중에 파는 화장품의 향기로움 대신 천연재료 그대로의 냄새라고 생각하니까 또 금세 그 향기에 중독되는 거 있죠? 사람이 이리 간사합니다. 예전에도 한창 화장수 손수 만들어 쓰기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소주랑 글리세린이랑 레몬으로 미백 레몬 토너, 또 녹차 티백과 글리세린으로 녹차 토너도 너도 나도 만들곤 했었는데요. 참 피부에 좋다면 뭔들 못하리요. 워싱턴 윤준혜 시작해볼까요? 저희 올케가 여기 버지니아라는 주, 메릴랜드 옆에 있는 버지니아라는 주에서 페어팩스라는 동네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데요.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속눈썹 연장이나 피부관리, 타투 등을 해주는 샵이에요. 저도 예전에 시간이 많을 땐 속눈썹, 스킨케어, 미용실 등 참 많이도 다니고 케어 받는 거 좋아했는데 요새는 샵에 가서 쓰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특별한 날 아니면 샵에 안 가고 주로 홈케어로 합니다. 연말에 기분도 좀 내볼 겸 큰맘 먹고 올케와 시간을 맞춰서 샵을 찾아갔어요. 1시간을 누워서 오로지 나의 눈을 올케에게 맡기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사이 저의 눈은 인형의 눈처럼 변해갔어요. 속눈썹 익스텐션 해보신 청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연장술이 있지만 요샌 속눈썹의 길이도 고를 수 있고 컬의 각도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각도라고 하면 속눈썹이 말려 올라간 각도예요.
자신의 눈 모양에 따라 자연스러운 속눈썹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 눈썹 붙였다 라며 티나게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외국인에 비해 눈썹도 짧지만 숱이 많이 없다 보니 볼륨감 있어 보이는 룩을 많이 선호하죠. 그렇게 올케는 눈썹 한 땀 한 땀을 정성스럽게 풍성하게 붙여줬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우와 풍성한 속눈썹에 화장한 것처럼 아니 화장했을 때보다도 더 눈이 커 보이고 짙어 보이고 한 2년 만에 했더니 기분도 너무 새롭고 좋더라고요. 이 속눈썹 연장의 최대 장점은 아무 화장을 안 해도 완전 쌩얼인데도 예쁘다는 장점과 그 모습을 최대 한 달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물론 관리도 잘 해줘야 하고 또 해주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오래 가고 짧게 가고의 차이도 있지만요. 올케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즐거웠답니다. 집에 와서 저희 아들이 저를 보더니 엄마 화장을 어떻게 한 거야? 와 대박! 너무 예쁘다는 아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부수수 일어나려는 저를 본 아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엄마 화장 안 지우고 잤어? 크크크크. 여성 청취자 여러분은 화장 매일매일 하세요? 간단하게 기본 메이크업만 하는 여자분들도 많지만 30분 이상 걸려 풀 메이크업 하는 여자분들도 많은데 여기 미국에선 티네이저들 그리고 20대 아가씨들 완전 변신하는 풀 메이크업 많이 하더라고요. 요샌 화장 유튜브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화장을 너무 잘해요. 가끔 누가 봐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 아니야 속눈썹만 붙여도 이렇게 화장이 진해 보이네? 하면서 본인은 크게 화장을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여자분은 before, after가 너무 틀려서 화장 지우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죠? 얼마 전에 인터넷 글에서 결혼 3년 차 어느 남자분이 쓰신 글을 읽게 됐는데요. 그 남자분의 와이프가 3년 동안 남편에게 쌩얼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아내의 화장한 얼굴 모습이 딱 본인의 이상형 스타일이라 아내에게 쌩얼을 보자고 묻지도 않았대요. 아내 또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매일같이 화장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정말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의 민낯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내도 매일 화장하는 게 힘이 들었던지 이제 나가지 않을 때는 화장을 하지 않겠다 라고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처음 아내의 쌩얼을 보는데 이거는 이쁘고 못생겼고를 다 떠나서 도대체가 다른 여자와 한 집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데도 자기 와이프가 아닌 것 같아서 얼굴도 못 쳐다보겠고 말도 못 하겠고 고개 숙이고 밥만 먹었다고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은 글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 읽으면서 그 동화 선녀와 나무꾼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녀가 아이를 셋 날 때까지 날개 옷을 주면 안 된다던 이 여자분도 아이라도 하나 낳을 때까지 쌩얼을 보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실제로 남성들에게 원초적인 공포가 있다는데요. 바로 자기 여자가 화장을 짙게 하는 경우 이 여자가 화장 지우면 못생겨지는 건 아닐까? 라는 거래요. 메이크업이 습관이 된 여성들도 쌩얼을 매우 두려워해요. 제 친구 중에 노 메이크업으로는 집 앞에 마트도 못 가는 친구가 있어요. 특히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 기술과 집념은 참으로 놀랍잖아요. 해외에서 한국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화장이 진한 아시아 여자는 한국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일 정도라네요.
노 메이크업으로 집 앞 마트도 안 간다던 제 친구가 결혼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윤지야, 나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왜? 너 오빠 없으면 못 산다며. 아니, 갑자기 쌩얼 좀 보자고 하는 거야. 나 어떡하지? 그 남친과 결혼해서 잘 살아요. 물론 여전히 맨 얼굴로는 마트도 안 가지만. 제가 친구한테 야, 넌 그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냐? 화장품 없던 시대 말이야. 뭘 어떡해. 숱이라도 발랐겠지. 실제로 쌀뜨물, 숯, 꿀 이런 것들이 1000년 전에 그리고 수백 년 전에 화장품으로 쓰였던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무엇이었을까요?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은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니었고 집에서 적당히 만든 것을 장에다가 내다 파는 형태였는데 그것도 직접 들고 간 용기에 물품을 담아주던 시절이었어요. 또 무슨 상표가 있었겠어요? 판매자의 실명이나 화장품 성분을 표기했었겠어요? 사는 사람도 기생들이나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러다 급속한 개화바람을 타고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거예요. 당시는 상류층 여성들이 주 고객으로 등장하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 당시의 화장품은 대부분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온 외제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1916년 국산품 분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화장품의 이름이 박가분이에요. 이가 김가 할 때 박가, 박가분. 1922년 조선 총독부의 정식 제조 허가를 받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박가분은 두산그룹을 창설한 박두병의 선친인 박승직이 제일 처음 만든 것이랍니다. 1920년에서 1930년대 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하루에 무려 5만 갑이나 팔려 나갔는데요. 제조하는 기계가 갖춰져 있었겠어요. 재래식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했어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다네요. 당연하지 하루에 5만 갑인데? 두께가 3mm 정도이고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것을 한 조각씩 떼어서 손바닥에 놓고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개어서 얼굴에 찍어 발랐는데 그 뽀얗기가 아주 그냥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물이나 기름에도 잘 녹았고 사람 피부에도 잘 발라지고 접착이 잘 돼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대요. 신문 광고도 했는데 한 번만 발라봐 양귀비가 울고 가 곰보도 완전히 없어지고 배꼽 같은 피부로 다시 태어나. 이처럼 여성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연일 신문의 광고로 게재가 되면서 장안의 여성들을 들쑤셔 놓았고 바르면 딴 사람처럼 이뻐진다는 광고에 기생들이 앞다투어 발랐죠.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뽀해지는 것은 물론 기미와 잡티까지 감춰주고 향기까지 나는 박가분은 여성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납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제일 먼저 화장을 많이 하는 기생들을 중심으로 피부가 푸르게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자주 발라 납중독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박가분 속의 납성분으로 얼굴이 썩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치명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발랐다가 납중독으로 푸르게 변해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 두껍게 바르는 악순환으로 점차 중독이 심해진 거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머리까지 납이 스며들어 정신 이상을 일으킨 기생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납이 얼마나 무서운 성분인데. 그러다 보니 박가분 속의 납성분 해악이 알려지고 마침내 살 파먹는 가루라고 소문이 나면서 한 번이라도 발랐다면 곧 얼굴이 망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소문이 부풀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수만 값씩이나 팔려나가던 것이 순식간에 매출이 뚝 떨어졌답니다. 이러한 납의 유독성 문제로 여성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1937년 자진 폐업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박가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으로 정식 제조 허가를 받아 생산 또 판매했던,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광고를 했었던 화장품이었어요. 저는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기본 베이스로 BB나 CC크림 바르고 끝? 가끔 신경 써야 할 땐 눈에 섀도우 약하게 칠하고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봐야 4단계인데요. 심한 메이크업은 15단계를 거치기도 한다는데 15단계면 거의 가면 수준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눈 화장이 가장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기술적으로 힘든 화장인데요. 눈 화장만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쌩얼에 자신이 있는 여성들은 보통 눈 화장을 심하게 하지 않아요. 반대로 눈 화장이 심하고 진하고 마스카라며 아이섀도우며 진한 여성들은 보통 쌩얼에 자신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눈 화장에 들어가는 기술로는 눈썹 정리,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속눈썹 연장 또는 인조 속눈썹, 뷰러로 찝기, 서클렌즈, 눈꼬리 연장, 눈썹 염색, 칼라 메이크업, 반짝이 화장 등, 요즘은 또 반영구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도 흔하고요.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한 비비크림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메이크업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과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필요로 하는 화장품과 도구를 사는 가격도 절대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화장을 하면 또 지워야 하죠.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도 많이 들어가고 지친 눈을 위해서 비싸디 비싼 아이크림도 발라줘야 하고요. 여자 화장에 관심이 많은 제 남사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장은 자연스러운 게 최고야. 나는 만나는 여자의 쌩얼을 확인할 수 없다면 무조건 눈 화장 진한 여자는 일단 피하는 편이야. 연예인 중에서도 눈 화장 지우면 별로인 여자들 많거든. 그리고 눈 화장을 진하게 하면 나머지 화장도 진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귀찮은 눈 화장을 구태여 한다는 것은 그 여자의 쌩얼이 별로라는 반증이 되는 거지. 와, 그렇구나.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자들 화장에 대한 논리를. 요샌 못생긴 얼굴도 화장법으로 예뻐질 정도의 화장 기술이 발전한 세상이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화장 기술이 거기서 거기일 때라 못생기면 화장해도 못생겼거든요. 요샌 유튜브 채널에서 화장으로 변신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어메이징 합니다. 그냥 마술이에요. 여자가 화장하고 꾸미는 이유는 과연 자기 만족일까요? 남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남편분이 여보는 화장 안 해도 이쁘니까 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자는 평생 가꿔야 하는 거야. 나갈 때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지 라고 말하는 남편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봤자 답은 없어요. 둘 다 해당이 되니까요. 결론은 완전히 자기 만족도 아니고 완전히 남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오로지 남들에게 예뻐 보여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남자를 만나는 날이 아니라 안 친한 여자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 아닌가요? 안 친한데 다른 친구들하고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친구들 또는 친구 있잖아요. 내 화장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무슨 옷을 어떻게 입었었고 대해서 꼬치꼬치 이야기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여자요. 그 무리를 만날 때는 무조건 나름의 힘을 줘야 하죠. 어찌되었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여자들이 화장하고 꾸미는 이유는 자기 만족도 있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예뻐 보이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런데 화장이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한 유튜버가 화장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고 생활한 내용을 담아 공개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일주일 동안 화장을 하지 않고 지내보기. 어땠을까요? 저는 영상을 보기 전엔 그냥 화장을 안 하고 출근하는 거지. 그게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튜브를 보고 좀 놀랐어요. 평소와 같은 출근길에 경비원 아저씨가 건넨 말. 오늘은 회사 안 가시나 봐요. 회사 출근했더니 동료가 하는 말. 어디 아파? 입술 색이 없어. 결국 동료에게 입술 색이 없다는 지적이 돌아왔고 오늘따라 얼굴이 흑색이라는 말도 함께 세 번째 들은 말은 그래도 화장은 하고 다녀야지. 급기야 과장님이 하신 말씀. 오늘 늦잠 잤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때에 따라 맞는 복장이 있는 것처럼 여자에게 화장은 기본적으로 갖춰 입는 옷과 같은 거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한국은 정말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야 워낙 개방적인 나라라 내 머리가 초록이던 무지개던 아무도 지적을 안 하죠. 입술이 검정색이든 화장 안 한 기미가 덕지덕지 있는 얼굴이라도요. 문제는 화장이 가벼운 선택인 사람도 있지만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영화관은 티켓 판매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화장에 대한 기준을 요구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붉은색 립스틱과 스타킹이 갖춰지지 않으면 복장 불량으로 지적했고 백화점 판매사원도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만 완벽한 화장을 요구하고요. 언제나 용모 단정의 기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합니다. 참나, 화장을 꼭 해야 용모가 단정한 건가요? 한국에 사시는 청취자분들, 한국에서 면접 시험에 화장을 안 하고 간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인가요? 그렇다면 화장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선택같이 보이지만 위장된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그러던데 한국에선 화장하지 않은 여자는 게으르다라는 편견도 있다고 하니 일단 여자가 화장을 안 하면 차별을 당하는 거겠네요.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차별? 상상하니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미국에서 화장으로 차별했다? 오 마이 갓! F월드 쌍욕 날라올걸요? 화장이 여성들의 특권임에는 공감하지만 화장하지 않으면 매너에 어긋난다는 편견은 부당합니다. 인터넷 어느 글에서 보니까요. 실제로 한 여성은 일하는 가게에서 민낯으로는 손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화장을 매너라고 생각하니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붉은 입술을 강요하거나 회사 내 화장은 물론 안경도 못 쓰게 하는 내부 지침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어디 아프냐, 못생겼다 등 민낯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야 하는 말도 너무나 많아요. 민낯으로 회사를 가면 다들 어디 아프냐고 빨리 화장하라고 해요. 근데 화장을 하든 말든 제 자유 아닌가요? 왜 여성들은 화장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화장을 강요받아야 하나요? 우리에게도 민낯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화장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의 강요로 화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구의 한 박물관에서 전시실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던 직원분에게 관리 직원은 예쁘게 꾸며야 사람들이 올맛이 나지 않겠느냐라면서 하이힐과 치마를 착용하고 화장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 여성분은 피부병의 일종인 모낭염을 앓고 있었고 화장을 하면 얼굴에 염증과 수포가 심해지는데도 출근 1시간 전부터 화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분도 시력이 나쁘지만 한 번도 매장에서는 안경을 껴본 적이 없다는데요. 이유는 점장이 예쁜 직원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믿고 사지 않겠어요? 라면서 안경 쓰지 말고 용모 단정을 강요했기 때문이랍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경과 용모 단정이 뭔 상관? 안경 끼는 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편의점, 영화관,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가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화장이나 옷차림 등의 외모 통제를 꼽았어요. 아직까지도 한국은 타인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거나 묘사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거리낌 없는 사회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직업이나 여성에게 화장이나 꾸밈이 가벼운 선택이 되는 날이 오긴 할까요? 워싱턴 윤준의 14번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또 만나요.